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4학년도 수원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기말 수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두 숫자 A-12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등비 중앙이 8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비중앙 이론 알고 있느냐 물어보는 건데 열심히 둘을 좀 곱하게 해주면 가운데 이제 등비중앙 이 숫자 이제 제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a제곱 마이너스 12a 마이너스 64 이렇게 처리되는 건데 16 곱하기 4 되는 거죠. 이렇게 마이너스 이런 형태로 해서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 문제 양수 a 돼 있으니까요. a 값은 당연히 얼마 대입하면죠 16입니다라고 답해 갈 수 있는 내용. 등비 중앙 이론 알고 있는지 등비수열 이론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외접원 반지름 R인 삼각형에서 각도들 주어져 있고 변길이 주어져 있고 열심히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도형을 조금 이제 살펴보게 되게 되면 어떻게 표시할까요? B각이 좀 큰데 A각, B각, C각 이렇게 표시하면 되나요? 60도 그럼 여기 75도 이렇게 처리해주면 C각이 45도가 되겠는데요. 그럼 이제 AB 길이 4루트 2 처리해주면 되겠고 BC 길이 A 이렇게 표시해가면 되겠습니다. 사인 C에 해당하는 45도의 4루트 2 이렇게 처리되면 이게 이제 2R 이렇게 돼서 구해갈 수가 있는 거죠. 루트 2분의 1 생각하면 8은 이꼴 2R 이렇게 처리되니까 R 값이 4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뭐 사인 60분의 A는 해주면 또 2R 해서 이제 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A 값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2분의 루트 3 곱하니까 4루트 3입니다라고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나누기 해달라 이렇게 되면 뭔가 루트 3에서 나오면 되는 건가요? 되셨죠?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등차 수열에서 10항에서 4항을 좀 빼는 건가요? 그러면은 6D가 되겠죠. 6D. 6D가 마이너스 18이 됐으니까 공차가 이제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겠고 초항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 항부터 5항까지 합을 구해달라 이러는데 이거 뭐 공식에 넣어야 되는 건가요? 숫자가 3, 0 그럼 마 3, 마 6, 마 9 이렇게 5개의 숫자가 돼서 그죠? 첫째 항 나와 있고 공차가 나와 있어서 5개 항 정도니까 굳이 공식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뭐 상대에서 소거되고 마이너스 6하고 마이너스 9 더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15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죠. 참고로 합을 이렇게 구하게 되게 되면 2분의 항수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초항 그다음에 말항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한다 이렇게 이론틀 좀 기억해 가면서 학습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 수열 AN이 첫 번째 항이 주어져 있고요. 다음 항부터는 규칙에서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1항은 좀 나와 있고 그럼 2항 뭐 차곡차곡 구해가면 되겠죠. 1항이 1 돼 있으니까 3을 5로 나눈 나머지 해서 3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이번엔 또 9가 되는 거니까 9를 또 5로 나눈 나머지 해서 4입니다. 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구할 땐 이때 이제 9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그냥 이게 나머지 구한 것에다가 그냥 3을 곱하면 되죠. 그러면 12가 되겠고 12를 5로 나눈 나머지 2 이렇게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곳에다가 또 3을 곱하면 6이 되겠고 그럼 나머지가 다시 1이 되는데요. 1 이렇게 쭉 가서 이제 5항이 되겠죠. 네 번마다 규칙이라는 얘기죠. 5항 자체가 또 6돼서 나머지 1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네 번마다 규칙이다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으면 풀이가 좀 되는데요. 2020이 이렇게 되는데 2020도 사라지는 거니까 두 번째 걸 구하면 되죠. 그렇다면 그 다음 건 세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이렇게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값들을 이제 좀 합을 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자연스럽게 구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좀 새롭게 출제자가 정의된 이런 부분들 나머지와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너무 당황하지 말고요. 이렇게 좀 나머지를 좀 구해가면서 그 규칙을 좀 찾아가는 거죠. 설마 규칙이 뭐 거의 안 나와가지고 2022번까지 뭐 가는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언제 규칙이 될까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가면서 차분하게 항들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시그마 규칙 이해하느냐 물어본 거죠. 앞쪽 식은 시그마 K는 1부터 100까지 K 세제곱 되겠고 더하기 이거는 100 곱하기 20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겠고 다음엔 시그마 K 세제곱 똑같은데 7항부터 100항까지 돼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하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건 시그마 K 세제곱 어떻게 되겠습니까? 1항부터 6항까지 구하면 되죠.
됐습니까? 1항부터 100항까지 열심히 한 다음에 7항부터를 전부 다 뺐으니까 이렇게 계산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계산해도 5 쓰면 되겠죠. 시그마 K 세제곱 규칙이 2분의 n 플러스 6 곱하기 7의 제곱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가는 내용. 그러면 이제 21의 제곱 플러스 5가 되는데 이게 뭐 441이 되겠죠.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정답 446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시그마 규칙 좀 이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 공식 전개로 되어 있는 뭐 시그마 K 제곱, 시그마 K 세제곱 이런 부분들. 이건 뭐 지금 뭐 공식 쓴 거고, 여기는 뭐 2분의 n 플러스 1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6분의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이렇게 돼가는 부분들, 규칙 좀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 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째 항과 공차가 모두 2인 등차 수열. 그러면 AN이 2N 이렇게 되는 건가요? AN은 좀 쉽게 구해갈 수 있겠고요. 다음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시그마 2N 플러스 2가 되겠죠. 더하기 루트 또 2N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아이 그 분모에 무리수가 있으면 우리는 이런 거 당연히 유리화해서 계산해야겠죠. 제곱 빼기 제곱하게 되면 2가 좀 생기겠고 그러면 시그마 되겠고 루트 2N 플러스 2 빼기 루트 2N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1부터 24까지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뭐 루트 2를 또 공통으로 또 다 꺼내서 처리해도 되는데 이미 썼으니까 그냥 가죠. 뭐 루트 4 빼기 루트 2 이렇게 처리되겠고 루트 그 다음에 얼마가 되는 거야? 2 집어넣으니까 6 빼기 루트 4 이런 형태에서 차곡차곡 지워져 가겠죠. 되겠습니까? 이런 형태로 해서 풀이를 진행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쭉 그러면 나중에 24를 대입해주면 48에 50이 되겠고 여기는 48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래서 이제 규칙성에 의해서 소거가 되는 거니까 2분의 1에 여기는 루트 50이니까 5 루트 2가 되겠고 빼기 루트 2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4 루트 2에 2 루트 2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3번이 바른 답이 되겠죠? 뭐 무리수 이렇게 계산하는 건 뭐 중학교 때부터 이제 유리화 과정에서부터 등장한 그런 내용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산을 좀 생각해가면 풀이 원리를 이끌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공비가 0이 아닌 등비 수열에 대해서 첫 장부터 하나까지 합 S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서로 연관성 있는 연산을 해달라 이런 얘기죠. 3항 주어진 건 되는데 그 다음 부분들이 3항을 공통으로 끄집어내면 이제 5항 부분들은 여기 이제 R제곱을 더 곱하기 한 거잖아요. 이렇게 등비수열의 특징 이런 부분 좀 생각하면서 식을 써가면 되겠고요. 나누기 할 때도 2항분의 4항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R제곱이 되죠. 2R제곱 이런 형태로 해서 생각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3항이 또 5로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5의 R제곱 마이너스 1, 2R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2항 시켜서 연산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3R제곱은 5 이렇게 처리해서 R제곱 값을 좀 구해갈 수가 있겠죠. 다음 항을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것도 A1, A2 따로따로 그냥 쓰면 되죠 뭐. 그 다음에 A3, A4, A5, A6 이거 전부 다 더하기 한다라고 좀 생각했을 때 이 부분들은 이제 S2가 되는데요. 그 다음 부분들은 A2 공통의 A2까지 뭐 할까요? 그냥 여기 되면 그냥 논리관계로 해가는 게 더 좋겠군요. 여기 앞에 부분에 이렇게 R제곱, R제곱 이렇게 곱하겠으니까 R제곱 S2 여기 두 개 더하게해주면 그 다음은 얼마를 곱하겠습니까? R 4제곱을 곱하기 한 거죠. 그래서 R 4제곱 S2 이런 형태로 해서 S6을 좀 이제 생각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어진 부분 중에 S2분의 S6을 S2 공통의 1 더하기 R제곱 더하기 R 4제곱 이런 형태로 보게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되겠죠. 이렇게 약분해서 이런 값을 계산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좀 그럴싸해졌나요? 이게 다 등비수열의 이제 특징 부분을 좀 이용해서 하는 연산인데, 자 연산 결과는 또 어이구 3분의 5에다가 또 9분의 25 이런 부분도 연산을 좀 더 해야 되는군요. 어쨌든 등비수열의 뭐 특징 이런 것 좀 살펴가면서 연산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9분의 9에다가 3, 5, 15, 25 이렇게 연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40에 49가 되는 건가요? 그래서 5번이 바른 답입니다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등비 수열은 원래 이제 일정한 숫자를 이제 곱하기 해서 만들어진 부분들이니까 풀이 원리가 뭐 곱하기 나누기 이런 부분들은 이제 풀이 원리가 있다 이런 사실이죠. 특히 이제 뒤에 이런 부분들 두 개씩 이렇게 좀 짝져 생각하게 되면 뭐 초항 부분에 이제 R제곱 이렇게 좀 곱하기 한 거라서 그 다음 두 개 항 합이 R제곱 곱하기 S2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R 4제곱 곱하기 S2 이렇게 부분으로 이렇게 좀 해석해낼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가면서 즉
각 항들들 그냥 단순한 공식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사실들을 좀 연계성 있게 좀 학습해가면서 공부를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지름 길이가 2루트 7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넓이를 구해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뭐 사인 법칙 알아라는 얘기죠. 사인 A분의 A는 2R 이런 부분들 이렇게 좀 변형해서 사인을 물어본 거니까요. 2R분의 A의 제곱 더하기 2R분의 C의 제곱 뭐 이런 형태로 가는 거죠. 그럼 이제 2R분의 B의 제곱이 되겠고 여기는 2R 그럼 또 2R 어차피 제곱이 되는 거죠. 2R 제곱은 똑같은데 여기 뭐 a 곱하기 c 이런 형태. 그래서 전부 다 소거되는 거니까요. a 제곱 더하기 c 제곱은 b 제곱 더하기 ac 이렇게 처리되겠고 요 식은 b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ac 이런 형태로 좀 살펴보게 되면 코사인 법칙이 나온 거죠. 코사인 법칙 됐습니까? 그럼 이제 뒤쪽 부분들을 좀 생각해 주면 코사인 b 값이 2분의 이렇게 돼서 이렇게 좀 소거된 그런 형태를 좀 생각해 가는 부분들이 풀이의 핵심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삼각형을 이렇게 쑥 이렇게 만들어서 A, B, C 이렇게 좀 만들어 갔을 때 B 각이 좀, 아이고, 60도인데, 각도를 좀, 막 더 큰 각 만들었네요. 그 다음에는 그 자연스럽게, 그러면 사인 B분의, 문제에서 AC 길이가 주어져 있죠. 2루트 7, 지름 길이. 그죠. 이 부분 주어졌으니까, 여기 이제 AC 길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인 법칙에 의해서, 지름 길이니까 2루트 7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러면 AC 길이를 좀 이렇게 구하게 되게 되면 2분의 루트 3, 루트 20을 이렇게 처리해서 루트 20을 쭉 구해갈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길이 AC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어진 조건 보게 되면 이 A하고 C 길이 합이 9라고 좀 주어져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서 풀이를 좀 진행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코사인 법칙을 또 다시 한번 더 더해야 되겠는데요.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또 이제 소거되니까 AC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내용들. 이때 이제 이 부분들이 합이 좀 주어져 있으니까 A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AC에다가 3AC를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가 9 되니까 81인가요? 그러면 3AC는 81 마이너스 21 이렇게 되니까 AC는 27 마이너스 37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계산해서 결과물을 좀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20 이렇게 얻어냈죠. 그럼 이제 삼각형 넓이 자연스럽게 갈 수가 있겠습니다. 2분의 1 AC 사인 60도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가 20이었으니까 10에다 10 곱하기 2분의 루트 3 또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정답 5루트 3입니다. 라고 해서 넓이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공식 사이의 연계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들을 좀 하고 있어라 이런 얘기죠. 맨 처음 가 부분들 사인 법칙이 이제 준 줄 알았는데 사실 이게 정리해 놓는 거니까 코사인 법칙을 이제 변형시켜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도에 대한 정보도 얻어냈고 그다음 변길이 주어진 부분들 맨 처음에 또 지름 길이 가르쳐 줬으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AC 길이를 구해가는 사인 법칙에서 구해가는 이런 부분들도 센스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넓이 구해가려면 이제 곱이 필요한데 합이 주어져 있으니까 또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곱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는 공식 사이의 연계성들을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학습하면 좋은 건데 그게 또 한 방에 또 보이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문제풀이를 해가면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것들 학습을 통해서 하나하나 좀 잘 익혀가야 되겠습니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시그마 연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항들을 좀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건 시그마 규칙이 적용 안 되는 거잖아요. n분의 1 시그마 k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3n 플러스니까 시그마 k 이렇게 된 부분들이 오히려 3n 제곱 플러스 n 이렇게 좀 만들어진 거죠. k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처리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 SN 주어져 있으니까 열심히 해서 이제 우리 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 구획했을 때 NAN이 이제 일반항으로 나오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 다음 이쪽은 6n 처리되어 있고 4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그럼 6n 마이너스 이런 형태로 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일반항이 600이 n분의 2 이런 형태로 일반항이 됐네요. 됐습니까? 지금 요 넘어가는 과정은 SN 빼기 SN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가면 됩니다. 저는 이제 뭐 등차수열의 특징 이용해서 좀 쓴 거니까 이런 부분들 차분하게 연산해주면 되겠고요. 어쨌든 뭐 일반항을 이렇게 좀 구해내면 되겠습니다. A11을 구하게 되면 600이 12니까 6분의 1 처리되겠고 A8을 좀 구하게 되게 되면 600이 4분의 1 처리되는가요? 빼기를 하게 되게 되면 결국 이제 4분의 1 빼기 이제 6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2분의 1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가는 내용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1번이 좀 바른 답이 되겠죠. 좀 시그마 규칙에서 이렇게 좀 살펴가는 거 그것도 좀 제 관찰을 좀 잘 해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시그마라는 부분들은 뭐 SN의 역할을 해가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SN 빼기 SN 마이너스 이론에서 풀어가는 건데, 여기 또 습관적으로 또 AN 쓰면 안 되는 거죠. NAN 됩니다라는 사실들, 이런 것도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고, 연산도 해야 되겠고, 어쨌든 이런 절차 거쳐서 일반항을 구해가는 부분들이 풀이의 핵심이니까요. 시그마 규칙이라든지 뭐 등차, 이게 지금 n에 대한 2차식이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등차 수열 SN에서 AN 구해가는 절차라든지 각 단원에서 필요한 요소를 충분히 연습을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응용 문제에 효율적인 연산할 수 있도록 좀 실력을 좀 쌓아가야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AB, AC 길이가 같고 BC 길이가 8인 이등변 삼각형 A각 주어져 있습니다. AC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BP제곱, CP제곱 최소값 구해달라. 그 다음에 BCP 넓이를 구해달라 나와 있습니다. 삼각형 좀 살짝 좀 만들어 보게 되면 A, B, C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길이가 8인데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뭐 수선의 발 좀 내려서 길이 4 처리해 가면 AB 길이를 구해갈 수가 있겠죠. AB 길이 분의 4가 코사인 요각이 그럼 30도가 돼야 되는가요? 여기 60도 이렇게 120에서 처리가 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루트 3분의 8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가요? 됐죠? 네, 이렇게 해서 계산적을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 이렇게 곱하기 주면 4 되는 거니까 맞게 잘 계산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AC를 움직이 점 P 좀 좌표를 좀 잡아서 이렇게 이제 BP 제곱, 이거 큰일 나는데요. 문자를 좀 놔야 될 것 같습니다. AP 문자 좀 놓고, 그러면 여기는 루트 3분의 8 마이너스 x 이렇게 변 1로 오면 되겠죠. 자, 이렇게 처리했을 때 그럼 이제 BP 제곱 플러스 CP 제곱 이렇게 처리해 간다는 얘기는, 일단 BP 제곱 이런 부분들은 이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되겠죠. 3분의 64 더하기 x 제곱 빼기 2배의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트 3분의 8에다가 그 다음에 x에다가 코사인 120도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죠. 코사인 120도가 마이너스 2분이니까 플러스 이렇게 좀 약분해가면서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cp제곱은 루트 3분의 8 마이너스 x의 제곱 형태로 해서 계산식을 좀 써가면 되겠습니다. 전개하시면 x제곱에 2x제곱이 되겠고, 마이너스 2배 되고 여기 플러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3분의 8x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3분의 64, 128 이런 형태로 해서 2차 함수식을 세워갈 수가 있겠습니다. 최고차가 양이고, 그럼 뭐 최소값은 꼭지점에서 가는 거죠. 마이너스 2a분의 b 이런 형태로 해서 꼭지점 좌표를 좀 찾아가면 되는 거니까 루트 3분의 4로 나니까 2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건가요? 해서 x값을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최소값은 뭐 대입해주면 좀 되는 건데, 대입하게 되면 3분의 마이너스 그 다음 8 이렇게 더하기 3분의 128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러면 3분의 120 되는 거니까 최소값 40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좀 다 구했고요. 이제 그러면 삼각형 넓이만 보면 되는 건가요? 넓이가 BCP, 그러니까 이 아래쪽 넓이가 이렇게 처리되는데, 보게 되면 이제 뭐 각도는 뭐 30도가 되겠고, 아래 길이는 8이 되겠고, 여기는 루트 3분의 2를 빼니까 6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럼 이제 넓이를 좀 구하게 되면 2분의 1, 8 곱하기 루트 3분의 6 곱하기 사인 30도 이렇게 처리되니까 2분의 1에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약분해서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12가 되는데, 이것도 약분하게 되면 되는 건가요? 2 남고 루트 3 이렇게 처리되겠죠. 4 루트 3 이렇게 처리되니까 문제에서 S제곱이라고 했는데요. 그럼 뭐 48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S제곱 빼기 M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M 값이 뭐 40이었으니까 결과는 8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주어진 부분들 뭐 이등변 삼각형 뭐 BC 길이 돼 있으니까요. 자연스럽게 변 길이 구해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BP 위에 좌표 잡았는데 BP 길이 자체를 모르니까 이제 이렇게 문자를 놓는 부분들, 그러면 또 CP 길이도 이제 문자로 처리돼서 코사인 법칙하고 2차 함수, 2차식 해고해서 자연스럽게 2차 함수식 형태를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하나하나 뭐 절차를 밟아가면 뭐 충분히 풀이 가능한 건데, 조금은 좀 이렇게 연습이 좀 덜 되면 당황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식 세워가는 연습하는 거라고 좀 생각해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n이 2보다 클 때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주어진 식이 성립하는 것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수학적 기납법은 정의된 초항 부분들, k일 때 가정, 그 다음에 이제 k 플러스 1일 때 보여가는 절차, 이런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살피면서 풀이를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n이 2가 이제 정의된 초항, 좌변은 뭐 당연히 항 두 개 부분 좀 연산해주면 되겠고, 우변은 이제 이렇게 n에다가 2를 좀 대입하면 되죠. 아이고, 2-3분의 2, 3분의 4를 답하라. 이런 문제를 또 가해냈네요. 가는 좀 가볍게 처리될 것 같고요. K일 때 주어진 식이 성립한다고 가정하게 되면 그 다음 항을 보이기 위해서 그 다음 번째 항들 요게 이제 K번째 항이니까 그 다음 번째 항을 양변에 똑같이 더하기 한 거죠. 더하기 한 결과 좌변은 끝났고 우변은 더하기 한 연산 결과를 좀 써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마이너스 공통 튀어나왔으니까 통분하면 K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고 여기는 2배의 K 플러스 1 빼기 1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니까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어떻게 됐습니까? 이 K 플러스 1 이런 형태로 해서 나하게 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 부분들이 얻었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K 플러스 1 부분 좀 보여갈 때 이제 부등식에서는 이제 좌변은 이제 이미 이제 항을 더해가면서 이제 해결이 끝나는데 우변은 좀 정리한 부분들이 최종 증명식이랑 일치가 되는 게 아니라서 우리 증명할 식 부분들하고 이제 대수 비교를 통해서 처리해 가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계산 결과를 좀 써달라 이런 얘기인데 뭐 2는 좀 소거가 되겠고 부호가 좀 바뀌어 가는 거죠. 부호가 근데 지금 마이너스를 계속 공도 끄집어냈네요. 그러면은 나분의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2k 플러스 1 빼기 k 플러스 2분의 2이 부분을 지금 이게 연산해 가면 되는 거죠. 뭐 통분해주면 되니까 k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k 플러스 2분의 곱하기 해서 계산 결과 좀 다 써있죠. 통분한 결과 자체만 좀 써주면 되는 거니까 원래는 뭐 2k 플러스 1에다가 k 플러스 2 이렇게 처리해 주겠고 빼기 2배의 k 플러스 이렇게 해서 이제 연산해 제곱이 되는 거예요. 제곱해서 이제 연산해 가는 그런 과정인데 뭐 2k 제곱이 좀 자연스럽게 좀 소거돼가면서 연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자는 좀 연산돼 있으니까 분모에 있는 부분들이 다입니다라고 해서 처리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뭐 주어진 부분들을 연산을 좀 해달라 뭐 이런 얘기인가요? 이거 뭐 두번 써있죠. 이거 뭐 하나 좀 소거해가면서 좀 해야 되겠습니다. 주어진 부분들 계산해달라 뭐 이런 얘기. A 값은 3분의 4 주어져 있고요. F1을 좀 계산해야 되죠. F1을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G1을 이렇게 좀 계산해 가야 되는데, F1은 주어진 식에다가 1을 좀 대입해주면 2분의 제곱하니까 4분의가 되겠죠. F1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4분의 1 대입하니까 3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러면 4분의 3, 이제 3분의 4 더하기 4분의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G1을 구하게 되면 주어진 식에 1을 좀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 대입하면 2제곱 4 곱하기 1 대입하면 3 이렇게 쳐니까 10이죠. 11을 좀 이렇게 곱하기 해서 계산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거 11을 뭐 그냥 곱하기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약분하면서 4, 4, 10, 16에다가 여긴 9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계산해서 25입니다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5번째 바른 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뭐 나중에 뭐식 얻어진 다음에 숫자 대입해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큰 틀에서 이제 수학적 기납법 어떻게 증명해 가느냐 정의된 초항 K일 때 성립한다 가정하고 K 플러스 1항일 때 이제 부분들 양변점 더하기 하는 절차. 근데 이제 부등식일 때는 좀 일치가 안 되는 거니까 나중에 나온 부분들하고 이제 대소 관계를 이용해서 이제 처리하는 절차.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점점 이해되죠? 조금은 복잡해 가는 요소도 조금 이제 부등식 파트라서 좀 담겨 있으니까요. 철저하게 복습 잘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수원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2번 문제 이어집니다. 전수 n에 대해서 원위의 점에서의 접선 방정식 열심히 구해야 되겠군요. 접선이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 ab라고 했고요. 넓이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접선의 방정식이 뭐 x1 x 더하기 y1 y는 이꼴 r제곱 이런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요. 뭐 공식 형태로 그대로 대입해 가면 되겠죠. 2분의 nx 그 다음에 ny 이렇게 처리해서 4분의 5 n제곱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x축과 만나는 점에서 y에다 0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대입해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나누기 해주면 2분의 5n, 0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 다음에 y축과 만난다 할 때 x에 0 들어가는 거니까 0, 4분의 5n 이런 형태로 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SN은 뭐 두 변기를 열심히 곱하면 되겠죠. 열심히 좀 곱하고 2분의 1 좀 곱하게 해주면 되니까 8분의 8에 16이 되겠네요. 16분의 25 n제곱 형태로 해서 SN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SN 플러스 1 빼기 SN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게 되면 이제 16분의 25 공통해서 그럼 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n제곱으로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곳에다가 또 25분의 16을 곱한다는 얘기는 뭐 약분 잘 처리해준 거죠. 이제 TN을 구해가야 되니까 TN은 2n 플러스 1입니다라고 계산 결과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구한 다음에 열심히 이제 이곳에 대입해서 연산해달라 이런 얘기죠.
그 내용 어떻게 됐습니까? 1차식 부분들이 이제 분모에 2차 돼서 시그마 지금 이제 t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돼 있는데 이건 뭐 자연스럽게 뭐 부분 분수하고 좀 연결시켜서 풀어야 될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1항부터 11항까지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러면 이웃한 두 항 사이 차이가 되는 거니까 2분의 1 공통 튀어나가고 시그마 2n 플러스 1분의 1 2n 플러스 3분의 1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죠. 1부터 11까지. 그러면 이제 뭐 차곡차곡 계산되는 건가요? 어떻게 됐습니까? 3분의 1, 5분의 1, 그 다음에 뭐 2 대입하면 뭐죠? 5분의 1 빼기 7분의 1 이런 형태에서 소거가 되겠죠? 규칙적으로 소거가 되는 거겠고, 다음에 11 대입해주면 23분의 1에다가 25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해서 남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규칙적으로 해서 처리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3분의 1 빼기 25분의 1 이렇게 좀 계산되는가요? 됐습니까? 이렇게 통분 잘 안 되는 숫자를 만들어냈죠. 75에서 25에서 3을 빼야 되는가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25에서 지금 22가 되겠고 2로 좀 나누게 해야 되니까 11 이렇게 쓰면 되겠죠. 75분의 11입니다라고 구해가는 내용, 정답 5번이 돼가는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 단어를 좀 연결시켰지만 그렇게 뭐 못할 부분들이 아니죠. 이게 접선 방정식 이제 공식 형태를 부분 알아서 정확히 판단하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절편 구해갈 수가 있겠고, 그러면 좀 넓이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연산 주어진 식에 좀 대입해서 또 tn 구하고, tn 구하게 되면 또 부분 분수로 좁혀서 풀어가는 내용이 되겠고, 뭐 꼬리 이렇게 꼬리를 물어가지고 좀 식을 좀 세워가는 절차들인데, 그러니까 각 파트 부분에서 각 다양한 여러 단원에서 내용들을 조금씩 이제 학습이 잘 되어 있는지 점검 차원의 문제라고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모든 항이 자연수인 두 등차수를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관계에 만족한다라고 했는데요. 오호, 이런 부분들은 뭔가요? 주어진 부분들을 이제 이웃한 두 항을 채우니까 뭐 공차가 되겠죠. 뭐 D1 이렇게 처리면 D2 이렇게 처리해주면 D2가 더 크다 이런 얘기 되겠고, 합 가르쳐주고 곱 가르쳐줬는데요. 그럼 뭐 AN을 구하게 되면 뭐 D1N 이런 식 이렇게 처리하면 될까요? A라고 했을까요? 뭐 BN 이렇게 되면 뭐 D2N 더하기 B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일반항들이 얻어져 갈 텐데, 합하면 10이 된다는 얘기는 D1 더하기 D2 이렇게 처리되면 10이 되겠고, 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곱을 하게 되면 이제 D를 곱하게 되는 건데, D1 곱하기 D2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게 이제 8 이렇게 처리됐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숫자가 더 크다는 것도 좀 돼 있고, 자연수라는 부분도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숫자가 이건 2n, 이쪽은 4n 이런 부분들을 금방 또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더하게 해주면 a 더하기 b 결과가 이제 10이 돼야 되겠고, 곱하기 하게 되면 크로스해서 곱하기 되니까 4a 플러스 2b 이런 형태가 된 부분들이 얼마가 되는 거죠? 중간에 28 이렇게 쳐야 되는 거예요. 28입니다라고 나와야 되겠습니다. 2배 해서 빼면 되는 거니까 2배 해서 빼면 되니까 2a에다가 8 이렇게 쳐야 되니까 a 값이 4가 되겠고요. a 값 4가 되니까 b 값은 6입니다라고 해서 일반항들을 전부 다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됐을 때 구해달라. K라는 것은 좀 뒤에 이제 AB를 좀 곱하게 되는 거니까 6하고 또 4를 좀 곱하게 해서 이 부분들은 뭐 2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A라는 항 6이 곳에다가 좀 3을 대입하면 6에다가 4 더하기 해서 10이 되겠고, B에다가는 이제 B2를 구하는 거죠. 이를 되면 8에다가 6 더하니까 14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해서 식을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좀 구해간 부분들 뭐 식을 좀 다시 안 써도 좀 되겠죠. 자,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그럼 얼마가 됐습니까? 20, 30, 40에다가 48인가요? 48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뭐 등차수열의 일반항의 특징들, 이렇게 뭐 n에 대한 1차식 이렇게 생긴 부분들, 뭐 공차 부분들에 대한 정보가 뭐 크다라는 정보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너무 식에서 합곱 부분에서 이렇게 좀 찾아가서 하나하나 좀 찾아가는 그런 형태들이 좀 나와 있는 건데요. 이렇게 뭐 심오한 이론이 들어가 있는 그렇게 아주 많이 어려운 교통의 이론들이 아니니까 우리가 차분하게 대응해 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4번입니다. 모든 항이 실수이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에서 3개 항 합과를 껴있고요. 절대값 되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식은 A 공통 끄집어내고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 이런 형태로 좀 쓸 수가 있겠죠. 초항을 A라고 집어내면 그 다음은 A 더하기 R 부분들이 3인 경우 하고 A 더하기 R 부분들이 마이너스 3인 경우 둘로 좀 나눠서 생각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3항의 최대값 최소값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거 열심히 연산해야 되는 문제네요. A 값은 그러면 여기서 3-R 이런 부분을 대입해주면 R-3 R 제곱 플러스 R 플러스 1 마이너스 42 이런 거 연산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r 세제곱에 r 제곱 마이너스 2r 제곱 또 마이너스 2r 마이너스 3에 플러스 39 이렇게 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풀어가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39 이렇게 처리되는데 인수계통이 홀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3 이런 걸 해야 되나요? 1 마이너스 3 그러면 마이너스 5에다가 15 이렇게 처리되니까 13이 되겠죠. 13에 이제 마이너스 39 해서 인수분해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R 값이 좀 3 이렇게 좀 얻어졌고요. R 값이 3이 얻어진다는 이야기는 그럼 이제 어떻게 됐어? R 값이 마이너스 3 얻어진 거죠. 아이고, 열심히 계산해 놓고 또 다른 값을 내보네요. R 값이 이제 마이너스 3 이렇게 얻어졌으니까 초항 A라는 부분들은 그럼 이제 6 이렇게 얻어져 가면 되겠죠. 이때 이제 사망을 구하게 되면은 6, 9, 54 이렇게 구해갈 수 있는 거예요. 해서 답을 좀 하나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어진 부분도 또 다시 한번 대입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된가? 이번에는 R 플러스 3 R제곱 플러스 R 플러스 1은 이퀄 또 마이너스 42 이렇게 일단 부호바꿔 쓰면 되겠고요. 전개하지만 R 세제곱에다가 3R 4R제곱에다가 4R에다가 3에다가 45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 건가요? 해서 풀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 4, 4, 45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마이너스 5쯤 해야 되나요? 1에 마이너스 5 처리해 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에 플러스 5에 9에서 마이너스 45에서 처리가 되겠죠. 그럼 이제 R 값이 마이너스 5가 얻어지면 A 값은 그럼 얼마가 되는 건가요? 주어진 부분에서 R 값이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되니까 A 값이 2가 되겠죠. 2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사망을 구하게 되면 50입니다 라고 해서 결과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나머지 다른 부분들은 여기서 뭐 글이 좀 안 나오는 거죠. 이 부분들 때문에 이쁘게 글이 안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생기겠습니다. 최대값, 최소값 열심히 구했는데 차를 좀 구하라는 얘기죠. 방금 구해본 것이 50하고 54 이렇게 돼 있으니까 차를 구하게 되면 차는 4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죠? 절대값 되어 있는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뭐 둘로 나눠서 풀 수밖에 없는 거죠. 나눠서 풀 수밖에 없는 거니까 대신 뭐 3차 부분 나왔을 때 좀 당황하지 말고요. 차분하게. 그다음에 이제 뭐 실수라는 부분들이 뭐 인수분해에 돼서 그들을 좀 찾아가는 그런 모양하고 연관성이 있으니까 뭐 연산 연습을 한다라고 좀 생각해가면서 등비수열에 관한 식들을 좀 꼼꼼하게 좀 잘 세워가면 되겠습니다.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 첫 장부터 연합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중요한 정보인데요. 뭐 그러면 칠항 부분을 본 거죠. 6항까지 합에다가 칠항을 좀 더하게 해도 결과 변함이 없다는 얘기는 칠항 부분들이 이제 0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A 플러스 6D 부분들이 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은 이제 마이너스 6D다라고 좀 생각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때 이제 다음 값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 건 그냥 항을 쓰는 게 낫죠. 마이너스 6D 공차가 양수인 공차 D 이렇게 할 줄 아니까 마이너스 5D, 마이너스 4D, 마이너스 3D, 마이너스 2D, 마이너스 D, 0, D, 2D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6항, 7항 부분들이 이렇게 0 돼가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가면 되겠습니다. 뭐 절대값에서 15D 되는데요. 이렇게 뭐 3개 항합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P값이 3이라는 사실들을 너무나 쉽게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7항의 14항 부분들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쭉 이렇게 진행해 가게 되면 대칭 구조에서 쭉 이제 소거가 된 다음에 6D까지 해서 대칭으로 소거가 되고 그럼 여기까지 항 개수가 13항이 되겠죠. 14항 자체가 그럼 이제 7D에 그다음에 이제 8D 이런 식에서 여기 또 합하게 되면은 이제 15D가 15P 이렇게 되가는 거죠. P가 좀 3이었으니까 됐습니까? 이런 형태로 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었습니까? 그럴싸하게 좀 연결시켜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P값이 3하고 그 부분들이 이제 공짜 D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항까지 합 이런 부분들이 이제 15D 해서 연결시켜가는 그런 항목이 되가는 거죠. 그럴싸하게 좀 처리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다음에 이제 항들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뭐 3항을 구해가는 거죠. 3항 하게 되면 마이너스 4D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겠고 마이너스 4D 이렇게 처리되겠고 P값이 3 이렇게 처리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15항 이렇게 처리되는 거야. 15항 8D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이렇게 좀 계산해 갈 수 있는 거니까 뭐 4D를 구하면 되겠고 공차 D 값이 지금 문제하고 P하고 연결시켜서 3이 돼가는 거니까 계산 결과는 12입니다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좀 그럴싸하게 됐나요?
자, 주어진 부분들, 어찌 생각하면 아주 재미난 표현인데, 이제 뜻 파악하는 부분들이 연계돼야 되는 거죠. 6항, 7항 이렇게 되니까 7항 부분들이 이제 0돼서 이런 부분들이 0이 되겠다. D값이 마이너스 6D 이렇게 처리돼가는 항목. 그래서 뭐 등차 수열들을 이렇게 좀 항들 좀 생각해 갈 수 있는데요. 주어진 부분에서 항 이제 3, 이게 좀 이제 몇 개 항까지 합한 부분이 15P하고 이제 연관성이 있느냐 이렇게 됐을 때, 뭐 이렇게 15 되는 항 부분들하고 이렇게 항 넘버 이렇게 좀 더하게 갈 때 15D 되는 부분들하고 절대값도 돼 있으니까요. 이렇게 좀 P하고 좀 연결시켜서 P 값이 좀 문제하고 딱 마치합되게 이제 처리가 되어 있는 거죠. 되겠습니까? 3까지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P가 3, S3 구하게 되면 여기가 15D 되는데 D하고 이제 연결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연계성 있게 좀 처리가는 부분들이 풀이의 좀 핵심이니까요.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꼼꼼하게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부분들이 아니라 주어진 식에 대한 해석한 부분에서 결과물을 얻어내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또 무작정 연산해서 또 등차 수열에 합구해가고 이런 부분을 처리한 게 아니라 뭐 수열의 생김새랄까요?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특히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15항 부분들 이렇게 처리한 부분들이 14항, 15항 이렇게 좀 처리가 됐죠. 12항까지가 이제 대칭 구조로 13항까지가 대칭 구조로 소거가 되고 그 다음 항들 나온 부분들이 또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뭐 등차 수열이 갖고 있는 뭐 특징이랄까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가면서 연산하게 되면 조금 더 효율적인 부분이 가능한 거니까요. 우리가 이제 무조건 공식에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열 자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가면서 평상시에 연습해두면 더욱 좋겠습니다. 16번 시작합니다. 그림과 같이 중심이 5이고 지름 길이가 4인 두 점 AB에 대해서 각도가 주어져 있습니다. OAB 각도라면 이 각도 여기 뭐 세타라고 해주면 되겠죠. 뭐 사인 세타 이런 부분들이 루트 10분의 1 이런 형태로 좀 주어져 있다 생각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코사인 세타 값은 루트 10분의 3이 되겠고 탄젠트 세타 이렇게 처리해주면 뭐 3분의 1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가고 있으면 되겠죠. 처리해서 여기 뭐 세타라고 좀 생각하면서 풀이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B에서 이 좀 접선이 A하고 연장해서 만나는 점 C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요. 또 D점이 또 잡혀져 있는데 이것도 수직해서 이제 가는 거니까 여기 또 직각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까? 됐고요. 만나는 점을 또 2라고 좀 하겠습니다. 사각형 넓이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 있는데 사각형 넓이를 구하려면 많은 부분을 좀 처리해야겠군요. 참고로 사각형 넓이는 큰 삼각형에서 작은 삼각형을 빼는 게 좋겠죠. 그렇게 처리되면 먼저 AO 길이가 2 이렇게 처리해서 OE 길이는 뭐 그냥 가볍게 탄젠트 세타 이렇게 처리하면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3분의 2 이렇게 처리해서 OE 길이는 가볍게 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여기 중간에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 직각 표시하면 또 보탬이 좀 되겠죠. 이곳에서 AB 길이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 코사인 세타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루트 10분의 1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좌표를 좀 뭐라고 할까요? 좌표를 여기 없는 좌표 H 이렇게 좀 처리해주는 건가요? 좌표 근데 H라는 문자가 좀 주로 수선 때 많이 쓰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처리해주면 BH 길이 이런 부분도 좀 구해갈 수 있겠죠? 되겠습니까? 이건 또 4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좀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루트 10분의 1이 얼마가 되는가요? 4가 되는가요? 4 곱하기 이렇게 처리해서 이렇게 처리해서 길이도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처리해주면 여기 중간에 생긴 각도 이게 좀 접선이니까 여기가 좀 세타가 된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세타 이런 부분들 좀 이용해서 변 길이들을 좀 이제 침착하게 하나하나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일단은 그러면 삼각형 BCH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사인 법칙을 사용해 갈 수가 있겠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인 세타의 CH 길이 이렇게 좀 처리된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줄까요? 우리가 좀 열심히 구해간 부분들이 그럼 C각에 대한 표현을 좀 해야 되는가요? BC 길이랑 좀 연결해야 되겠죠. BC 길이 해야 되니까 요 각을 처리할 거면 여기는 어떻게 했으면 90 플러스 세타 이렇게 처리 되겠죠. 그러니까 사인 90 플러스 세타 이렇게 분의 BC 길이 이런 형태로 처리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뭐 코사인 세타 분의 이제 BC 길이 이렇게 처리해 갈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길이 좀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큰 삼각형 이제
A, B, C 이곳에서 사인 법칙을 좀 적용해 가면 사인 세타분의 BC 길이 이렇게 처리된 부분들이랑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사인 90 플러스 세타분의 그 다음에 이제 AC 길이 이런 형태로 해서 식을 세워갈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이때 이제 이쪽에서 우리가 구한 BC 길이 부분들을 여기다 좀 대입을 해가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 대입을 해가면 되는 거니까 그럴싸하게 좀 처리할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사인 세타에다가 이런 부분을 곱하게 되니까 사인 제곱 세타에다가 CH 길이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좀 곱하게 해간 부분들이 요건 또 다시 코사인 세타 이렇게 처리되겠고요. AC 길이 이런 형태로 해서 처리가 가는데 요게 이제 4 더하기 CH 길이 이런 형태로 해서 처리가 갈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AC 길이 자체를 그리 처리하게 되면 요게 좀 CH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이꼴 사인 제곱 세타에다가 4 플러스 CH 길이 이렇게 좀 처리할 수가 있는데요. 코사인 제곱 세타가 코사인 세타 값을 우리가 구해놨죠. 이렇게 되니까 10분의 9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0분의 9 CH 길이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은 여기 또 10분의 1에 4 플러스 CH 길이 이렇게 처리가면서 이게 좀 소거가 되는 거니까 8CH 길이는 이꼴 4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CH 길이가 2분의 1이라는 사실들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정보를 구했죠. 여기 이제 CH 길이를 좀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각형 넓이를 구해가는 것은 삼각형 ABC 이 넓이에서 삼각형 이거 뭐죠? AOE 길인가요? AOE 넓이, AOE 넓이 이런 부분을 빼게 하게 되면 이제 넓이가 되는 거니까 이걸 좀 이용해가면 되겠습니다. 2분의 1 그러면 이제 AB 길이 AB 길이 아까 구해놓지 않았습니까? AB 길이 이렇게 좀 구해놨죠. 10분의 루트 10분의 10 이렇게 쳐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가 4 더하기 2분의 이렇게 열심히 구한 걸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사인 세타가 또 루트 10분의 1이니까 이렇게 좀 처리해서 계산하면 되겠고요. 여기는 2분의 1의 밑변 길이 2에다가 높이가 3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가 10이 되겠고 일단 6 처리해 주고요. 여기 이제 루트로 두 번에다 10 처리해 주고 여기가 이제 그러면 2분의 9가 되는가요? 이렇게 좀 처리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여기 좀 3분의 1 처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또 약분의 한번 되니까 여기가 좀 3이 되겠고 그러면은 10분의 27 빼기 3분의 2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해서 계산해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0분의 그러면 얼마인가요? 81 마이너스 20 처리되는가요? 그러면 31분의 61입니다라고 계산해 가는 내용. 아이고, 연산이 매우 힘드네요. 됐습니까? 30분의 61 이렇게 계산된 거죠.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와, 주어진 정보들을 이제 최선을 다해서 다 이용한 거죠. 사인 값 가르쳐줬다는 얘기는 삼각 B 값이 모두 다 가르쳐줬다라고 좀 판단해주면 되겠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오이 길이 이런 부분을 나중에 삼각형 넓이 구해가는데 좀 이용해 쓰겠고 그 다음에 이제 AB 길이 그 다음에 BH 길이 이런 부분들 좌표를 하나 좀 더 잡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작은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 큰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에서 나온 결과들을 이용해서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CH 길이 이런 부분들을 좀 얻어냈다는 부분들이 이제 매우 중요한 거겠고요. 이 길이를 이제 아는 순간 이제 우리가 넓이 구해갈 부분들이 해결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도형적인 특징, 그러니까 사각형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큰 넓이에서 작은 넓이를 빼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먼저 낸 거고 그래서 이제 작은 삼각형은 이제 가볍게 이제 변길이들 잘 처리가 되는데 큰 삼각형의 변길이에 필요한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AC 길이를 좀 어떻게 구해 가느냐 부분이 중요한 거죠. 이제 세타를 주어져 있으니까 두 변 길이 끈인가 갈 때 이제 AB 길이 자체는 이제 쉽게 처리가 되는데 AC 길이를 구해 가는 부분을 어떻게 구해 갈까? 이런 걸 좀 생각해 가면서 도형적인 접근을 좀 해가야 풀이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주어진 정보하고 어떻게 구해 갈까? 그 구해 갈까 해서 얻어진 부분을 이제 그럼 필요한 요소가 뭘까? 또 이렇게 연결시켜서 풀어 가는 부분들이 풀이 핵심이니까요.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 참고해 가지고 복습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논수령 문제 시작합니다. 첫째 항이 음수고 공차가 1인 등차 수열로 특이한 수열이네요. 열심히 계산을 좀 해서 또 절대값을 만들어 놨습니다. 최소가 되게 하는 n을 좀 p라고 했는데 그때 p 항이 7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그 항이 이제 7이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7에서부터 쭉 해서 1에서 0 거쳐서 마이너스 1이겠죠. 1 거쳐서 쭉 해서 7까지 오면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주어진 부분들 이 수열을 좀 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시그마 K는 1부터 지금 이게 항이 몇 개가 되죠? 15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AK 이렇게 처리하면 이게 이제 0이 되는 거죠. 0이 되는 그런 부분들 지금 여기에 뭐 제곱 부분들 이렇게 되는데 이걸 전개하게 되면 AK의 세제곱 부분들 더하기 AK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어진 원래 수열의 부호를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형태들을 이제 열심히 시그마해서 좀 더하게 간 거죠. 그럴 때 이제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15번째 항이 되겠죠. 이런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문제 주어진 식의 뭐 뜻 파악을 하라 뭐 이런 얘기가 문제의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그 다음 번째는 8이 되는데 1항부터 P 플러스 1항까지 합하라 이런 얘기라는 얘기는 결국은 시그마 8 세제곱 더하기 8 이렇게 열심히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요 한 항이 되겠죠. 그 앞에 부분들은 이제 전부 다 계산해주면 0이니까 그 식을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요 부분들을 계산 결과는 요거다 이렇게 좀 처리해 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8 공통에다가 64, 65가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계산해주면 되는 거니까 58, 40에다가 68이 48 이렇게 됐으니까 50이 이렇게 처리돼서 계산 결과 520입니다라고 풀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정보, AP 값이 7이다라는 정보 됐습니까? 이제 최소가 될 때 하항이 이제 7이라는 사실들. 근데 뭐 공차가 또 2라고 돼 있으니까 제곱제곱 했을 때 언제냐 이렇게 생각해 가는 건데 당연히 마이너스 7에서부터 7까지 쭉 다 더하게 해주면 이제 0이 되겠고 주어진 부분들이 이렇게 좀 제곱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도 곱하게 해주면 세제곱 이렇게 돼 있어서 원래 수열의 부호를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형태들이라서 되죠. 네, 대칭 구조 모양 형태로 해서 이제 얘가 0이 되겠다. 이 뜻이 그러니까 좀 약간 의미 해석해가는 부분들이 풀이의 핵심이니까요. 너무 이제 연산에 치우치게 되면 이제 세제곱 이런 부분 때문에 당황할 수 있으니까 뜻 파악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18번 논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수험고시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코사인 A각이죠. BAC 각 값이 주어져 있는 삼각형에서 AC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D라고 하겠습니다. 모양을 조금 더 표시해 볼까요? 이렇게 뭐 A, B, C 둔각이 되겠죠.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여기를 이제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D 이런 형태 표시했습니다. K, 2K 일단 이렇게 길이를 넣으면 되겠죠. AD 길이는 자연수다라고 좀 되어 있고요. BD 길이, 길이를 가르쳐줬군요. 2루트 3에서 길이 가르쳐져 있습니다. 코사인 세타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요. 뭐 사인 세타 값 정도는 뭐 구해놓으면 되겠죠. 3분의 2루트 이렇게 좀 구해놓고 나중에 좀 필요할 때 써먹으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삼각형 ABC의 외접원 넓이가 ABD의 외접원 넓이의 두 배다 이렇게 되네요. 뭐 이거는 뭐 여기 뭐 사인 여기를 뭐 세타 처리해가지고 우리가 사인 법칙을 좀 생각하면 되죠. 삼각형 ABD 이런 곳에서 우리가 사인 세타 분의 2 루트 3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게 2R1 이런 식에서 외접원 반지름을 구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 ABC 이런 부분에서 사인 세타 분의 그다음에 BC 길이 이렇게 처리하면 2R2 이런 식으로 구해가는데 외접원 이 반지름을 이렇게 구해가서 그래 이제 넓이가 돼가는데 넓이 자체가 이제 2배가 된다는 얘기는 넓이 구해가는 제곱 과정이니까 이 반지름 자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트 2배가 되겠죠. 그럼 이 2루트 6입니다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이 정보를 가지고 BC 변 길이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삼각형 BCD 외접원 넓이는 ABD 넓이의 또 몇 배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쪽도 해야 된대요. 일단은 근데 여기 뭐 변길이 자체를 모르는 거니까 우리가 뭐 코사인 t 이런 거 한번 구해볼까요? 뭐 코사인 법칙에서 2배의 2 루트 3의 2k 이렇게 처리해 주겠고 12에다가 4k 제곱에다가 빼기 4, 6, 24 이렇게 처리해 줘야 되는데 그럼 여기 이제 분자 부분들이 좀 이렇게 4k 제곱에 마이너스 12가 되거든요. 12 이렇게 처리되는데 중요한 거는 요 각 자체가 여기 A각보다도 더 큰 각이라서 이게 지금 음수값이 나와야 되잖아요. 되겠습니까? 음수값이 나와야 되는데 K값이 2가 되게 되면 양수가 되는 거니까 K가 1이라는 사실들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 변 길이가 1, 2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우리가 외접원 반지름 길이를 좀 구해갈 수가 있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됐나요? 이건 계산을 좀 마저 좀 해갈 수가 있겠죠. 코사인 D 부분들은 그럼 여기가 1 됐으니까 마이너스 8 되겠고 여기가 K가 있으니까 2 루트 3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사인 D 값은 루트 3분의 2 루트 2 이렇게 처리가 되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여기 외접원 반지름을 구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죠? 사인 D에 2 루트 6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이 R3라고 할까요? 이렇게 좀 처리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어떻게 되죠? 루트 3분의 그러면 루트 2 그리고 루트 3을 곱하기 하는 거죠. 2 루트 6 곱하기 루트 3 이렇게 해준 부분들이 2R3 이렇게 처리되는 내용 됐습니까? 그럼 이게 좀 약분되면서 루트 3 남겠고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또 약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R3 자체가 좀 3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3입니다라고 이렇게 구해갈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ABD도 있었죠. ABD 부분들은 뭐 아까 맨 처음에 구한 이 부분들인데 사인 세타 값이 나왔으니까 마저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2루트 2분의 3 2루트 2분의 3 곱하기 그 다음에 얼마를 곱하는 거죠? 여기 변 길이가 2루트 3이죠. 2루트 3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이게 이제 2R1이었나요? 이렇게 처리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뭐 이 부분들은 이 안을 이렇게 좀 소거했고 유리화를 또 좀 하면 되는가요? 그럼 이제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4분의 3 루트 6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죠? 이렇게 처리됐는데 문제가 뭐죠? 이 넓이는 요 넓이의 몇 배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까? 그럼 뭐 실습에 해가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9 이렇게 처리될까요? 9는 4분의 3 루트 6의 제곱 곱하기 k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가요? 그러니까 9가 좀 이렇게 소거가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곱하게 되면은 6분의가 아니라 16분의 이렇게 처리해도 되겠죠? 그냥 16분의 6 k는 이꼴 1이다 이렇게 처리해서 그냥 계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약분을 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가요? 3분의 8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해서 K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죠? 오이구 숫자도 특이하네요. 근데 또 P 더하기 Q를 구하라 그러면 이제 합해서 결과는 11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와 사인 법칙의 화려한 내용들이 중간에 그리고 코사인 법칙도 있네요. 코사인 법칙 이렇게 이용한 내용들 변 길이가 자연수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주 또 중요한 힌트가 됐죠. 제가 지금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이게 이제 음수가 돼야 되는 부분들에서 K 값을 얻어내서 문제에서 주어진 부분들이 이제 자연수라는 부분들을 해결해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 길이들이 좀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외접원 반지름 길이 자체가 이제 사인 법칙하고 연관성이 있다라는 그 아이디어를 뭐 꾸준히 좀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문제 자체가 계속 뭐 이렇게 변 길이가 뭐 이렇게 뭐 넓이가 좀 루트 2배입니다. 나중에 또 넓이가 또 몇 배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사인 법칙하고 연계해서 풀이를 진행해 가는 것이 바른 학습이다. 이런 것 좀 생각하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18번 송고식 문제 마지막 문제 조금은 좀 복잡한 요소가 좀 담겨 있는데 정확하게 좀 설명 좀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앞쪽에도 우리가 신경을 좀 많이 써서 풀어야 될 문제들이 몇몇 보였는데 이번 기회에 또 학습해가면서 실력 쌓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수원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